새벽, 조선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말발굽이 산을 흔들고 횃불이 어둠을 삼켰습니다. 왕명이다. 임꺽정을 숨긴 자는 모두 엄벌에 처한다. 포졸들의 외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조선을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을 뒤흔든 한 사람. 하지만 백성들은 왜 그를 영웅이라 기억했을까요? 이런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500년 전 조선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관군은 산을 뒤졌습니다. 계곡을 뒤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횃불을 들었습니다. 분명 코앞까지 쫓았습니다. 그런데 임꺽정은 또 사라졌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도적 하나가 조선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그를 흉악한 도적이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임꺽정이 다녀갔다. 그 말 뒤에는 두려움보다 안도가 먼저 번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도적의 이름을 듣고 안도했던 걸까요? 임꺽정도 처음부터 도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태어난 자리를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어떤 벽은 노력으로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천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선은 한 사람을 쫓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임꺽정. 하지만 왜 조정은 죄인이라 했고 백성들은 다른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이제 500년 전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산은 넓었지만 조선의 군사는 더 많았습니다. 고개마다 포졸이 섰고 나루마다 검문이 이어졌습니다. 왕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잡아라. 하지만 날이 바뀌어도 잡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꺽정의 이름은 조정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에서 더 빨리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산길에서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름은 두려움과 기대를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관군이 움직일수록 임꺽정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라질 듯 나타났고 나타날 듯 사라졌습니다. 조정은 그를 도적이라 불렀습니다. 후대에는 백성들의 편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기록과 기억은 조금씩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왕명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토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상금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잡혀야 할 이름은 오히려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조정은 칼로 사람은 잡을 수 있어도 퍼져나가는 이야기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임꺽정은 도적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이 반드시 끝내야 할 이름이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쉽게 잊히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끝내기 위해 조선은 가장 거대한 토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조정은 더 이상 임꺽정을 도적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명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라. 고을마다 군사가 모였고 산마다 포위망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은 나라의 체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조용했습니다. 관군은 앞만 바라봤지만 임꺽정은 이미 뒤에 있었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쫓을수록 더 멀어지는 이름. 조정의 분노는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꺽정이 또 나타났다. 그 말은 순식간에 장터를 돌았고 주막을 돌았습니다. 조정은 그 소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은 깨달았습니다. 잡아야 하는 것은 사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퍼진 임꺽정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토벌할수록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추격 방식을 바꿉니다. 산을 뒤지는 대신 임꺽정의 주변을 좁혀갔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도주는 조금씩 끝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임꺽정도 위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관군이 그의 흔적을 붙잡았습니다. 산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북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추격은 마지막 하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추격 끝에 임꺽정은 끝내 붙잡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가 체포된 뒤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오랫동안 이어진 토벌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죽지 않았습니다. 임꺽정이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계속 전했습니다. 도적이었다는 이야기, 억울한 백성의 편이었다는 이야기, 기억은 기록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임꺽정은 기록만으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조정이 남긴 기록과 후대에 전해진 이야기, 서로 다른 두 기억이 한 사람의 이름 위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꺽정은 누구였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사람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기록 속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임꺽정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죽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죄인을 처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산을 내려온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쉽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임꺽정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도적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억울한 백성의 편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500년 전 한 사람을 서로 다른 기억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를 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민간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역사는 바로 그 두 기록을 함께 바라볼 때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기억한 것은 임꺽정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살아야 했던 시대, 희망을 찾고 싶었던 백성들의 마음, 그래서 그의 이름은 한 사람을 넘어 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왜 임꺽정을 영웅이라 불렀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임꺽정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역사 탐험이 전하는 역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작품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한 편의 영화처럼 기억될 역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 탐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